자, 지금부터 산화원원 2 금속 심화 이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금속 심화를 위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탐구자를 보면 우리 전에 했었던 건데 금속과 금속 염의 반응이 나와. 우리 염을 모르는 사람들 때 염이라는 건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 염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황산구리처럼 뭐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 염이라는 건 금속과 금속 이온 간의 반응이라는 거죠. 금속과 금속 이온 간의 반응인데,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게 뭐였죠? 금속은 산화되는 게 목표다. 비금속은 환원되는 게 목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뭘 배울 거냐면 경쟁 반응을 배우는 거야. 금속은 양이온되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게 뭐다? 금속이 비금속을 만나면 금속은 양이온되고 비금속은 음이온되니까 서로 좋아.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뭐야? 심화2로 이제 경쟁 반응을 배우는 거죠.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이온일 때 싸워서 뭐야? 이긴 애만이 이온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교과서에 배우는 게 뭐예요? 아연과 자, 아연과 구리 이온의 반응을 배우는 거지. 보면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으면 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지고 아연판의 표면에는 금속 구리가 석출되는 거죠. 자, 화학 반응식 보면 뭐야? 아연이 있고 구리 이온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싸워서 아연이 이온되고 구리는 이온될 수 없죠. 자,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아연과 구리 중에 뭐야? 아연이 구리보다 뭐가 좋다? 반응성이 크다. 또는 이온화 경향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오케이? 다시 반응성이 크다. 이온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쉬우니까 싸워서 어떻게 된 거야?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전자가 넘어가면 아연은 양이온돼서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금속구리가 되면 금속구리는 물에 녹지 못하니까 뭐가 된다? 물 속에서 쫓겨나죠. 이걸 뭐라 그런다? 석출된다라고 하잖아. 석출된다는 말은 뭐야? 물에 녹았던 게 물에 녹지 않아서 나오는 걸 석출이라고 하고 얘는 금속 아연은 이온되면 뭐다? 용해돼 버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리 이온과 구리 이온과 아연 이온이 교환되는 거지. 아까는 구리 이온이 수용액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야? 아연 이온이 있을 건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리가 이가고 아연도 이가니까 뭐다? 구리와 아연은 1대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된다? 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종류는 바뀌지만 뭐다?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야? 구리와 질산은의 반응인데 자, 구리가 아까는 아연보다 반응성이 좋아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뭐야? 질산은 즉 AG가 1가고 뭐 NO3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가인데 이건 구경꾼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쓸 거고요. 근데 모르면 외워야 돼. 보면 알겠지만 은이온이 있는 곳에 뭐야? 은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 구리를 집어넣으면 자, 구리가 아까 아연보다는 반응성이 나빴지만 은보다는 반응성이 좋으니까 어떻게 된다? 구리가 은이온 대신에 지가 이온될 수 있죠. 자, 아까와 차이는 뭡니까? 은은 1가고 구리는 2가니까 뭐다? 1대1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구리가 2가고 은은 1가니까 뭐다? 구리가 하나일 때 은은 뭐다? 두 개가 반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구리가 두 개의 은이온이랑 만나면 구리가 이온되고 은이 석출돼. 그럴 때 뭐지? 구리가 이가가 한 개 들어올 때 일가는 뭐야? 두 개가 빠지니까 뭐다? 수용의 입장에서 뭐다? 이온의 개수가 줄어든다 정도를 가르치고 나선 바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심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심화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27쪽에 있는 산화헌원2로 갈 거야. 자, 금속은 경쟁이라서 뭐다? 이긴 애만 이온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나운 반응 심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금속의 원자량이죠. 그리고 원자량이 뭐였어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었지. 즉 누가 더 가볍고 누가 더 무겁냐는 건데 원자량이 크다는 건 뭐야? 금속 한 개의 질량이 크다는 거니까 통합과학에서는 원자량이라는 말을 쓰는 학교보다는 금속 한 개의 질량이 크다, 작다로 표현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량을 비교하는 게 짜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A라는 사람이 내렸어요. 그리고 누가 탔어? B라는 사람이 탔어. 근데 갑자기 B하고 중량 초과가 나오면 어떤 거지? 한 명이 내리고 한 명이 타는데 B하고 무거워졌다는 말은 뭐다? A보다 B가 무겁다는 얘기지. 맞죠? 두 번째는 A라는 사람이 타니까 B 그래서 내렸는데 그 다음에 뭐야? C라는 사람이 탔더니 잘 눈 다치고 올라가면 뭡니까? 아, A보다 C가 가벼운 사람이구나 하는 거잖아. 이것처럼 뭡니까? 우리는 여기 나와있지만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두 금속의 전하량을 알면 특히 지금 나오는 건 뭐야? 둘 다 이가야. 이렇게 C와 D가 둘 다 이가 아니면 A와 B가 둘 다 이가인 경우는 뭐지? 1대1 교환되잖아. 1대1 교환되니까 뭐다? 자,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뭐야? 녹아나간 A보다 석출된 B의 원자량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뭡니까? 녹아나간 D보다 석출된 뭐가? C가 원자량이 크다는 얘기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금속판의 질량과 반대 개념이 바로 뭐야?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거지.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하면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해. 그러면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하면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해.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하면 뭐가 된다? 녹아나온 놈이 석출된 놈보다 원자량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1대1 반응일 때 얘기고 자, 이온의 전하가 다르면 좀 다르겠죠. 자,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이제 공격 순서입니다. 공격 순서. 자, 읽어볼게. 두 금속이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서 A, B처럼 붙어 있으면 먼저 반응성이 큰 것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야? 자, 만약 이 문제는 좀 아니지만 자, 봐. A와 B가 붙어 있는데 수용액 속에 C 이온이 있다고 해봅시다. C 이온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가해 볼게. 그러면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고 B보다 크고 자 A가 C보다 크고 B가 C보다 반응성이 커. 그러면 뭐야? A가 C랑 반응할 수 있고 B도 C랑 반응할 수 있지만 뭐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뭐다? 동시에 AB가 즉 AB가 C보다 다 반응성이 좋아도 뭐다? 동시에 AB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성이 더 좋은 것이 다 반응할 때까지는 뭐다? 반응성이 나쁜 거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반응성이 좋은 거와 나쁜 게 같이 반응할 때 뭐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반응성이 덜 좋은 것은 뭐다? 더 좋은 게 반응할 동안은 뭐야? 기다려야 된다. 이게 바로 공격 순서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뭐죠? 수액 속에 두 가지 이상의 금속 양이온이 함께 있을 때 역시 함께 석출되지 않고 뭐다? 둘 중에 이번엔 뭐야? 반응성이 더 작은 놈이 먼저 공격당하고 그 이온이 다 없어져야만 뭐가 된다? 그 다음 게 공격당한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뭐야? 반응할 때는 반응성이 좋은 것이 먼저 반응하고 석출될 때는 뭐야? 반응성이 나쁜 게 먼저 석출되는데 동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공격 순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예제를 보면 자, 읽어볼게. 한쪽 면을 금속 B로 도금한 금속 A를 묽은 염사에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AB 표면에서 모두 기체가 발생해. 이게 우리 수소인 건 아니잖아. 근데 금속 A와 B를 각각 찬물과 묽은 염산에 반응을 시켜봤어. 자료를 주기 위해서. 금속 A는 찬물과 반응 안 하고 묽은 염산이랑 반응했죠. 근데 B는 찬물에는 반응 안 하는데 묽은 염산과도 반응하지 않지. 그럼 우리는 순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다시. A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고 B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나쁘죠. 그지?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양쪽에서 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A와 B가 동시에 반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A가 반응할 동안은 B는 반응을 못해. 물론 여기서는 뭡니까? B가 어차피 수소보다 방식이 나쁘니까 A밖에 반응을 못하는데 실제는 뭐다? A와 B가 수소보다 둘 다 반응성이 좋아도 뭐다? 둘 중에 하나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줘야 돼요. 자, 해봅시다. 기억.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용액의 pH는 증가한다. 우리 아까 했었죠? 자, 우리가 pH가 낮은 이유는 H 플러스 때문이잖아. 7보다 작으면 산성인데 그게 H 플러스가 농도가 큰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소기체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소 이온이 감소하죠? 그럼 pH는 증가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용액 속의 금속 A와 B가 이온이 양쪽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A, B가 모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A만 존재하겠죠? 디귿. 실험 과정에서 용액의 염화 이온은 구경뿐이니까 변하지 않겠죠.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맞아요. 리을. 금속 A에서 발생한 기체와 도금면 B에서 발생한 기체는 모두 뭐다? 수소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기억 디귿 1번밖에 안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예제 29쪽에는 예제를 풀어볼 건데 이게 바로 뭡니까? 금속 심화의 최초의 문제예요. 자, 이거 통합과학 수준에서 많이 나올 건데 잘 보자. 그림은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와 금속 Z를 순서로 넣고 있어요. 그지?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금속 뭐만? 양이온만을 모여로 나타낸 거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뭐야? 여섯 개의 X 이온이 있겠죠. 플러스 X라고 할게. 근데 금속 Y 집어넣으니까 싹 바뀌었죠. 이 말은 뭐야? 세 개의 Y 플러스 Y로 다 바뀌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Z를 넣었더니 뭐야? 두 개의 Z 플러스 Z로 바뀌었어요. 그지? 자, 문제는 뭐다? 금속 양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와 플러스 3 세 개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둘이 교환되려면 x가 1가고 y가 몇 가야 돼? 2가야 가능하죠. 그리고 이 둘이 교환되려면 z는 3가야지. 6, 1은 6, 3, 2, 6, 2, 3은 6 해서 뭐다?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다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금속 Y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개의, 두 개의 X1가 이온과 Y가 만나면 된 거야. 두 개의 X가 속출됐을 거고, Y가 2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섯 개에서 얘가 세 개로 변하는 건데, 이건 약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뭐야? 얘는 환원되고, 그지? Y는 산화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뭐다? 금속은 양이온됐을 때 이온 결합하니까 양이온된 것 자체가 이온화됐다, 반응했다, 산화됐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금속 Y를 넣었을 때, 이 Y를 넣었을 때 뭐가 된다? 이 동그라미가 X1가 이온이잖아. 자, G가 환원됐으니까 Y를 산화시켜줬죠. 그게 산화제잖아, 그지? 자, 정답은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은 자, 우리 저번에 배웠지. 산화수는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에 전하를 했으니까 세모는 뭐예요? 세모는 Y2가고 네모는 Z3가니까 개수가 3대 2지만 전하는 플러스와 플러스 3이니까 뭐다? 산화수의 비는 거꾸로 2대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반응성은 누가 제일 커? Z, Y, X니까 자, 보면 알겠지만 X가 이온인 곳에 Y가 들어오면 Y가 이온화되고 Y이온인 곳에 Z를 넣으면 Z가 이온화되겠지만 거꾸로 보자. Z가 이온화 경향이 제일 큰데 Z 이온이 있는 곳에 뭐다? X를 집어넣으면 이 반응은 진행이 되지 않죠. 왜? Z가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그죠? 이거 디귿은 조심해서 틀린 걸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먼저. 자, 전화량 비교를 해볼게. 어디냐면 32쪽이야. 자, 32쪽에
전화량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화량 비교. 자, 방금 한 건 뭡니까? 전화가 같을 때고 또 전화가 다를 때 나왔잖아. 그지? 전화량 비교라는 게 뭐야? 금속이 N개 반응하면 수행 속에 그 이온이 N개 생겨. 우리 얘기했지. 반응한다가 이온 결합한다는 거니까 반응했다가 이온이 됐다야. 금속이 N개 반응했다는 건 금속 이온이 N개 생겼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문제는 뭐지? 누군가가 이온화되면 누군가는 석출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예제인데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자, 2015년 3월 건데 여러 학교에서 통합과학으로 나옵니다. 그림은 금속 A이온이 있었어요. 그지? A이온이 지금 몇 개 있었냐면 8개가 있었죠. 그지? 그 금속에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어요. 그래서 반응시켰을 때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전체 금속 이온수. 전체라는 건 A이온과 B이온의 수를 나타낸 거지. 자, 이제 표를 그려볼게요. 자, A가 플러스 A라고 합시다. B는 이제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총 양이온수를 쓸게. 자,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얘만 있었는데 그게 8N이고 얘는 0이니까 총 양이온수는 8N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가라는 지점을 보면 총 이온수가 4N이야. 정리해볼게. 이게 4N이야. 그지? 그런데 반응한 B가 2N이면 B 이온이 2N개 생겼다는 얘기죠. 잘 보면 알겠지만 전체가 4N인데 B이온이 2N이니까 뭐야? A이온이 2N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변화를 보면 어떻게 돼? 변화를 보면 6개의 A가 사라질 때 뭐다? 2개의 B가 생겼죠? 그럼 약분하면 3개의 A가 사라질 때 1개의 B가 생겼는데 금속은 1가, 2가, 3가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A는 플러스 1가고 B는 뭐다? 플러스 3가라는 걸 알 수 있죠? A는 1가고 B가 3가기 때문에 이런 수적인 변화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그리고 B가 A보다 방향성이 크죠? 그럼 해볼게. 기억. A가 B보다 산화되고 싶다는 틀렸죠? 보자. 산화되고 싶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즉 산화되고 싶다는 건 석출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A가 석출됐으니까 기억은 틀렸죠. 니은 가에서 A이온과 B이온의 수는 지금 현재 같죠? 총이온이 4N인데 B가 2N이니까 A가 2N 남아있으니까 자 니은 맞고 디귿 B이온의 산화수는 지금 플러스 3이야. A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니까 2배가 아니라 몇 배야? 3배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런 식으로 뭐야 우리가 반응 전과 후에 몇 개가 반응하고 몇 개가 속출되는지를 따지면 뭐다? 이온의 전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지? 자, 이제 33쪽을 보면 그래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죠.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야? 이동한 주고받은 전자수가 동일하게 이온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N개의 X, M가 이온이 있다면 총전하는 뭐야? 개수 곱하기 전하잖아. 즉, 2개의 X, 3가 이온의 총전하는 2 곱하기 3이니까 뭐다?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속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밖에 없으니까 뭐다?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최소 공배수 6을 기억하면 된다.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도록 맞추기 쉽다. 그래서 1가 6개와 2가 3개와 3가 2개가 교환된다. 아까 했던 모산 개봐 여기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다시 지우개 해볼게. 딱 알 수 있죠. 6개가 있다가 3개가 있다가 2개 있으면 뭐다? 아, 얘는 1가고 얘는 2가고 얘는 3가의 전화, 즉 산화수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또 심지어 뭐야? 뭐도 나오냐면요. 이렇게 1가 12개, 2가 6개, 3가 4개의 전화량 보존 법칙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원원 심화에서 나오는 게 방금 이것처럼 금속 B랑 금속 C가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뭐다? A이온이 있을 때 B와 C가 동시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지? 먼저 반응한다.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각해 되냐면 B와
C 중에 먼저 반응성이 좋은 게 먼저 반응하고 그래프 꺾였다는 건 대상이 바뀐 거니까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C가 먼저 반응한 다음에 나중에 B가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공격 순서 두 금속이 연결되어 있으면 실은 요즘은 연결되지 않고 지그재그 떨어져 있어도 뭐다? 순서대로 반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반응성이 큰 것만 반응할 수 있고 반응성이 작은 건 그동안 반응 못해. 또한 수용액 속에 두 가지의 양이온이 있어도 뭐다? 동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반응성이 나쁜 게 먼저 섭취되고 그게 다 섭취되기 전까지 뭐야? 그 다음 거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공격 순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게 34쪽에 수소 한 분자는 두 개의 전자 이동이니까 그럼 수소 분자는 H2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 이동이 생기고 역시 Cl2도 뭐다 두 개의 전자에서 생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수용액 속 이온의 변화식을 만들자. 나중엔 딱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제 해볼게. 플러스 1가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플러스 2가 금속이 반응하여 들어오면 된다. 자, 얘기했죠. 플러스 1과 플러스 2의 최소 공배수는 그대로 2니까, 그지? 어떻게 하면 된다? 플러스 2가가 n개, 여기서 n개로 하지 않게, 플러스 2가가 x개가 추가될 때, 그지? 플러스 1가는 2x개가 석축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 빼기 마이너스 x. 다시 말하면 뭐다? 반응한 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심화로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n개가 반응인데 거꾸로 n개가 함수하면 아, 2가와 1가의 반응이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근데 내가 표를 만들게. 아까처럼 한 것처럼 봅시다. A1가 이온이 8개 있었고 그게 총이온이었는데 B가 2가면 2가가 2개 들어오면 될까요? 1가는 4개 사라지겠지? 그럼 남는 거 이렇게 되지. 다시 말하면 뭐다? 2가가 2개 들어올 때 1가는 4개 사라지니까 실제적으로는 2개가 감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반응한 만큼 거꾸로 B가 반응한 만큼 만약 전체가 같은 개수로 줄어들면 A가 B의 전하의 절반인데 어차피 1, 2, 3이니까 2가와 1가다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가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만약 3가 금속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3가가 X개 증가할 때 1가는 3X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원래 있던 거에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3X 하면 원래 거보다 마이너스 X 굉장히 많이 줄죠. 즉 N개 반응했는데 2N개가 감소하게 돼 있지. 그래서 아까 풀어본 그 문제지만 자 A1가 이온이 8N개 있었는데 C3가가 2N개 들어오면 2, 3은 6이니까 전화량이 6이니까 얘는 1가는 6개 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통해서 2N개 반응했는데 실은 총이온수는 4N개 줄어들어. 그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이번에는 2가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3가가 반응하면 3가와 2가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3가가 2x개 들어올 때 2가는 마이너스 3x니까 반응한 거의 절반만 감소하게 돼 있어요. 반응한 거의 절반이 감소하겠죠? 자, 해볼게. 2가이온이 8개 있었는데 3가이온이 2개 추가되면 2가이온은 3개 속출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볼게. 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표를 봐. 그래프를 봐. 반응한 A가 2n일 때 안 변하면 뭡니까? B와 C의 전화가 잠시만. B와 A의 전화가 같은 거죠. 그지? 근데 얘를 보면 알겠지만 A가 2n개 반응했는데 전체가 4n개. 그럼 뭐야? 2n개가 생겼는데 4n개 가 좀 줄어들려면 실은 6n개가 도망가야지 마이너스 4n이잖아. 그럼 뭡니까? 2는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1가고 A는 플러스 3가일 때 가능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D랑 반응했을 때 뭡니까? A가 플러스 2n일 때 전체가 마이너스 2n이려면 실은 사라지는 게 4n이니까 뭐야? D일 때는 D가 뭐야? 1가고
A가 2가면 가능하죠? C는 딱 보니까 조금 줄었어. 그럼 뭐야? C가 2가고 A가 3가면 된 거야. 얘가 2n개 들어올 때는 3n개 빠지니까 뭐 된다? 합치면 다시 요거 3n개 되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n이니까 2n개 반응할 때 n개가 줄죠. 즉 반응한 거에 2배 줄면 3가와 1가의 반응이다. 반응한 것만큼 줄면 2가와 1가다. 반응한 거의 절반 줄면 뭐가 된다? 3가와 2가죠. 자, 정리해 볼게. 그래서 우리 뭐라 할 수 있다? 자, 뭐라 할 수 있어요? 전하가 동일하면 전하가 동일하면 이온수 안 변하죠? 자, 전하가 작은 이온을 공격하면 된다. 총이온수가 감소하죠. 거꾸로 말하면 뭐야? 전하가 작은 놈이 전하가 큰 놈 이온이랑 반응하면 총이온수가 된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총이온수가 안 변하느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한 금속과 속출되는 이온의 전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마지막 이론이 이겁니다. 자, 봐보세요. 반응성이 더 큰 금속과 반응성이 더 작은 이온은 반응이 완결 후에 공존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아까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좋다 했으니까 아연은 구리 이온을 공격해서 뭐다? 지가 이온되고 구리가 이온이 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 금속이 남아있고 반응성이 좋은 금속과 나쁜 이온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지? 다시 반응성이 더 큰 금속과 반응성이 더 작은 이온은 반응이 완결 후에 공존할 수 없으니까 공존한다는 것은 뭐야? 반응이 아직 완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야? 역으로 말하면 뭐다? 금속과 이온이 공존한다는 것은 뭐다? 그 이온으로 존재하는 금속이 반응성이 더, 즉 이온에게 더 크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봐. 아연이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 구리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대로 구리 이렇게 있고 아연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지? 금속과 이온이 공존할 수 있는 거지. 왜? 그 구리는 아연 이온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다? 금속, 반응성이 더 큰 금속과 반응성이 더 작은 이온은 공존할 수 없고 어떤 금속과 어떤 이온이 공존하고 있다면 뭐야? 그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의 반응성이 금속보다 크다란 증거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금속 Z가 남아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뜻이 되는 거다? 그 금속 Z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이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역으로 말하면 뭐지? 지금 금속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온이 남아있다면 뭐다? 그 이온은 Z보다 반응성이 좋아서 뭐다? 금속 Z한테 공격을 처음부터 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금속이란 말 나오면 조심해야 돼. 충분한 양의 금속을 넣었으면 뭐다? 그 금속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온이 남아있으면 뭐다? 그 이온은 금속보다 반응성이 더 좋은 거죠. 즉 그 금속보다 반응성이 나쁜 금속은 모두 속출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충분한 양의 이온이란 말 나와도 주의해 보고 봐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이거죠. 자, 두 종류의 금속에 남아있다, 한 종류의 금속에 남아있다 정도는 통합각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유연하게 경우의 수를 확인하자 그랬지. 반응 힌트를 보고 들어있던 양이온 중 누가 먼저 섭취됐는지, 누가 먼저 반응했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개수 변화를 통해서 뭐다? 산화수를 구해내거나 아니면 산화수를 이용해야 돼. 또한 비커에 남아있는 금속의 총질량으로부터 각 원자의 원자량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원자량을 주면 질량이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총정리만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이건 좀 어려운 건데 해봅시다. 지금 이것처럼 잘 보세요. C가 1가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 D 2가 이온이 될 걸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C 1가 이온이 있는 곳에 D를 집어넣었어. 그지? 근데 D는 2가야. 그러면 D 2가 이온이 하나 나갈 때 뭐다? C 1가 이온은 두 개가 석출돼서 어떻게 된다? 이 금속 D판에 달라붙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자. 이온수가 줄겠죠. 왜냐하면 D 하나 나갈 때, D가 하나 추가될 때, C는 두 개가 빠지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의 효과니까 이온수 감소해. 근데 금속막대의 질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D 하나 빠져나갔고 C가 두 개가 달라붙었는데 금속막대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빠져나간 D 하나보다 C 두 개의 질량의 합이 크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D가 이 C, 두 개의 C보다 무겁다는 얘기면 뭐다? 금속 한 개의 질량인 원자량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간단히 해보자. 우리가 D는 질량이 40인데 C는 달라붙은 C는 한 개당 질량이 뭐 2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는 D가 C보다 원자량이 큽니다. 근데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40이 빠져나가지만 25짜리가 두 개 달라붙으니까 40이 빠져나가지만 50이 달라붙으니까 질량은 증가하죠. 즉 질량이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했을 때 그게 C 하나가 D 하나보다 무거운 건지 C 하나가 D보단 작지만 두 개라서 무거운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C와 D의 원자량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쪽을 보면요. 자, 31쪽을 보면은 이번엔 보세요. 똑같아요. D 하나가 나갑니다. 보면 알겠지만 E가 하나 나갈 때 C가 석출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근데 금속판의 질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속막대 질량이 감소하고 있죠. 이 말은 뭐다? D 하나보다 C 달라붙은 C 두 개가 가볍다는 얘기니까 D가 두 개의 C보다 무겁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당연히 D 하나는 C 한 개보다 당연히 무겁죠. 이렇게 그럼 뭐다? D와 C의 원자량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금속심화를 다 했습니다. 금속심화는 뭐야? 밸런스에 누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뭐다? 누가 더 이온되고 안 되는지 판단하고 전하를 보고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뭐 된다? 그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해야 되고 원자량의 이랑 개수를 보고 뭐야? 금속판의 질량과 소명의 밀도가 어떻게 변할지도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 풀이 때 보겠습니다.